질서 있는 조기 퇴진 말씀하셨는데 바로 어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공동 담화를 통해 밝힌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방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위헌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화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이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회계망측한 이런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두 한시의 반란, 두 한시의 내란, 전두환? 자꾸 떠올라요. 좀 웃을 일은 아닌데 우연 같긴 하지만 두 한시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담화 내용, 질서 있는 퇴진에 두고 여러 말들이 나왔고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는 두 한시의 반란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송정 기자,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오늘 최고위를 또 비공개로 전환했고 조금 전에 또 의원총회에 긴급하게 들어갔는데 어떤 해명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논의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국정에 관여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한 거에 자체가 좀 위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 떼고 네.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했다. 그때 솔루션을 나는 말한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는 사실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로 말한 건 아니다.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길 것이고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예로 든 게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총리에게 정권 맡겨라 하지 않았었냐. 그 선례를 따른 거다라고 좀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고 뭐 이런 내용입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멘붕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통령이 체포돼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시간을 끌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워낙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면 안 된다. 시간을 버려야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든 꼴이다. 너 배신자로 찍힌다. 이런 말을 너무 들으니까 시간 좀 끌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대통령은 어차피 체포되고 구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가면 6개월이지만 내란죄는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대통령도 수사가 가능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먹고 탄핵이 됐는데 이분은 내란죄예요. 그건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가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되지 않아도 수사가 되고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는 지금 불안정한 대한민국의 정세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정상적으로 국무총리가 직무 권한을 맡고 대행을 맡고
또 국무총리가 계엄에 관련돼 있으면 그 다음 순번에 국무위원이 맡게 돼 있는 거거든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무총리라든가 권한 대행자가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탄핵이 되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만날 거예요? 국무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날 겁니까? 어정쩡한 상태예요. 대통령 권한, 대행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위헌위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계속적으로 이걸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탄핵 반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을 압박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찬탈해 와서 국무총리랑 나눠 먹겠다. 이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최고위 의원총회 여러 번 연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을 하셔야지만이 그나마 자신에게 국민들의 어떤 박수가 쏟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대로 가면요.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네, 광전의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어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저도 여러 가지로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총리 공간에서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났을 때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무총리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탄핵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국무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당대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총리와 만나서 국정을 논하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지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실상 저는 어제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담화 내용에 있어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 지금 이야기를 했으면은 어떤 시한 정도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과정 동안에 당과 총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애매해요. 처음부터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라고 본인이 먼저 야당보다도 먼저 선언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신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어떤 당론과도 맞지 않았었던 분위기가 있었고 네. 여기에 있어서 의원들이 굉장히 좀 왈가왈부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권 지도자들도 많이 여기 대해서 예, 의견을 지금 냈습니다. 여권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떤 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기에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분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 아까 이승훈 부위원장이 시간 끌기용이다라고 언급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 끌기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강전의 부위원장님.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시간 끌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까지의 시간 끌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한 기한 같은 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아니 조기 퇴진이라는 것이 단 하루만 먼저 임기가 끝나도 조기 퇴진인 것이 아니냐. 네.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헌법상으로 군 통수권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차 계엄에 있어서 아예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언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1년형을 받았고 633 원칙에 따라서 빠르면은 6개월 안에 대법원 선고까지가 날 수 있는 것이죠. 내년 그러면 4월, 5월 예. 되는군요.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가장 대권주자로서 민주당에서 부각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로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될 때까지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분석하셨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빨리 이 결정이 나야 된다고 하는 내용에 두고 민주당 입장을 두고서 많은 분들이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이 뽑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뽑는 것이지 이게 위헌적인 겁니까? 아니 본인들이 잘했으면 이런 계엄 사태도 없을 것이고 정권을 유지했을 것이고 차기 정부도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계엄 사태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이상민 장관이라고 생각해요. 12구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더라면
그래서 충암고 라인에 있어서도 예외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달라졌을 수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명품백이잖아요. 이건 액수는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특검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뭐 김건희 여사가 이것 가지고 구속됐겠습니까? 이 특검을 받아들였어야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특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김건희 여사한테는 위험한 거죠. 그리고 20몇 억 정도의 수익을 다 환수당할 수도 있고. 근데 이 특검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여론은 대통령에게 지금처럼 이렇게 불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요술방망이처럼 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너무나도 엄격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25년, 뭐 20 몇 년, 17년 주지 않았어요. 네. 그만큼 상대방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쌓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옆에 아무도 없는 거죠. 오직 대통령 말만 듣는 사람이 있었고 그 옆에는 충암고 라인인 김용현, 네. 여인형이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은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에 탄핵을 시도하겠다. 당장 이번 주부터입니다. 강전혜 부위원장님, 여기에 네. 대해서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요일에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이는 시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탄핵을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것처럼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 자체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